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딸과 함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딸 자기소개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딸 강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8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탈북을 하게 됐고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할머니, 어머니와 이별을 하는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나서 현재는 한국 생활 정착한 지 17년 차가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이랑 함께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 딸의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딸, 북한에서 너가 8살에 내 등에 업혀서 탈북했잖아. 북한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 이게 어렸을 때라서 이모나 어머니에 비해 북한 생활이 막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아. 그럼에도 이제 몸이 기억하는 북한이 있었거든. 우리 가족이 진짜 못 살았잖아. 그래서 지붕을 봤을 때 막 천장이 뚫려 있었어. 맞아, 그랬었어. 그래서 비가 올 때면 온갖 그릇을 다 놓고 비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 그게 기억나. 슬프다. 그게 기억나고, 그리고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간식이 옥수수 때였어. 그때. 옥수수 때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안에 즙이지, 즙. 즙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었던 게 이제 추억이 나지. 껍질 벗기다가 이제 입술도 베이고. 맞아. 그거 잘못하면 입술 다 베요. 맞아. 우리도. 그게 있었고, 또 기억나는 건 감태. 기억나나, 엄마? 그치. 감태. 유일한 간식. 감태라고 해서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산에 이렇게 가다가 산사 보면, 와, 신봤다! 이러잖아. 이런 느낌처럼 우리에게는 잡초처럼 이렇게 길가에 자라는 거였는데, 이걸 우연히 발견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맞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 감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검정색 열매, 알갱이들처럼 열매가 있는 건데, 이 명칭이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감태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 한국에서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국내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어. 이제 가정 생활을 이제 회상을 해봤을 때 할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셨지, 할머니는 목이랑 엉덩이 쪽에 상처가 있으셔서 계속 내가 소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 상처가 좀 심해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흉진 모습이, 그 상처의 모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래서 그게 만약 한국이었으면 좀 그 8살인데도 기억이 나, 그게? 할머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상처가 사실은 영양 부족 때문이어서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이랬더라면 빨리 나을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영양 부족으로 회복이 잘 안 되셨어. 그게 기억이 나고, 탄광에서 이모 근무를 하시다 보니 이모는 또 다리를 다쳤고, 작은 이모는 또 얼굴을 다쳤고, 이런 아픈 모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 기억이 났구나.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또 그때였어. 왜냐하면 대가족이 함께 모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 있었고, 엄마는 물론 장사하느라 이제 계속 밖에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았고, 또 온 가정의 사랑을 내가 듬뿍 또 받았잖아. 그게 너무 그리워.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지금 그때 그 지역에 갈 수도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더 소중하지. 그래도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때 행복한 모습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는 감사한 것 같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8살에 이제 엄마 등에 업혀서 두만강을 건넜잖아. 그때는 많이 어렸어가지고 이제 뭘 하는지 몰랐었어. 그렇지, 어디 가는지. 왜냐면 엄마는 나한테 우리 어디 한번 가보자.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야. 이렇게만 말을 맞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고 이제 엄마 손잡고 갔는데 어떤 집에 처음 보는 집에 갔는데 엄청 심각하게 엄마는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집주인이랑.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보고 이제 내가 가장 아끼는 빨간 장화를 거기에 벗어두라고 말을 해줬어. 근데 이 빨간 장화가 뭐냐면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하느라 계속 밖에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소중한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선물이지. 그걸 또 챙겼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가 사준 선물이다. 그리고 엄청 예뻤거든. 너무 예뻐가지고 새 거가 사실 어렵잖아. 그게 무슨 쌀 얼마에 할 정도로 사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뭔가를 선물을 사서 온다는 게 정말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려운 결정이야, 사실. 왜냐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딸이 뭔가 선물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쌀 몇 킬로 값이 나가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너한테 그 빨간 신발을 사줬지.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게 야, 기억나. 8살 때인데. 근데 아까웠어? 아깝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랬구나.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두만강을 건너다 잡히게 되면, 보이부에서 봤을 때, 배고파서 생활이 어려워서 갔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새 제품들은 다 없애려고 그랬었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어차피 뺏기지 않아? 어차피 뺏기지. 다 뺏기지. 그걸 예상을 하고 엄마가 했을 텐데 당시에는 나는 이제 그것까지는 그렇죠.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했었구나. 맞아. 어린 아이의 그 마음에는 그게 또 그렇게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다가 밤에 출발을 하게 됐지. 근데 엄마가 기억이 나. 그 띠를, 애기들을 이렇게 애기 포대기? 안고 포대기로 나를 널 이제 업었어, 업었거든. 뒤에 등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포대기가 애기들 용이잖아. 근데 8살인데 거기에 다 들어갔었단 말이야. 엄청 작았지, 그러니까. 체구가. 또 참 먹고 자랐으니까. 신기했고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자라 이랬거든. 그랬지. 근데 사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잠이 안 왔거든 나도. 그 느낌이 있었구나. 분위기가. 그래서 맞아. 긴장한 분위기를 느꼈었구나. 느꼈지.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지금 뭔가 큰일은 하고 있겠다. 왜냐면 엄마의 떨림이 이게 등 뒤로 내가 다 느껴졌었어. 맞아. 그래서 엄마 등을 이렇게 꼭 안고 나는 네 다리를 양쪽에 꽉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치. 막 두렵고 그러니까 떨리는 그게 다 느껴졌어. 그게 그렇게 느껴졌구나. 그리고 강이 2개였잖아. 맞아, 섬이었으니까 중간에 섬이 맞아. 있고. 처음에 큰 강이었나 아니면? 처음에 중간에 제가 넘어왔던 곳은 중간에 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섬 가기 전에 강이 깊고 넓었고 섬을 지나서 그 다음은 좀 좁았어. 작은 거였지. 작은 그래서 거. 그 큰 강을 건널 때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는데 얼음이 녹기 시작했었거든. 녹기 막 시작했을 그치? 때. 그래서 앞에 엄마가 이렇게 가다가 물줄기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그 물줄기 앞에서 멈칫하는 게 느껴진 거야. 이 물줄기 앞에서 멈칫하는 게 느껴졌고 엄마는 이제 두려움이 더 크잖아, 사실은. 그렇지. 아는 게 이제 많고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 이 두려움으로 빨리 이렇게 눈 앞에만 보이는데 나는 엄마 등 뒤에 있으니까 이제 겁이 없지, 사실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봤는데 저기 또 얇은 물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기억나. 엄마 등 두드리면서 엄마 이쪽으로 가 이랬지. 엄마 저기 가. 저기 얼음이 녹았을 것 같으니까 엄마 이쪽으로 가. 근데 그랬어요, 뒤에. 엄마 나한테 앉았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 놀라가지고. 근데 그게 보였네. 네 말 들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순간에 말이 뭐 어른이지 무슨 어른이냐. 맞아. 그 순간에 너무 맞아. 떨려가지고. 엄마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 29살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떨렸는데 오히려 네가 등 뒤에 있었잖아. 심리적으로 의지가 많이 됐지. 나는
나는 오히려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지. 얘 살려야 되니까. 그랬구나. 많이 위로가 됐어, 그때. 그 순간에. 그랬지. 그리고, 그렇게 중국에 왔지. 맞아. 그리고 이제 큰 강 건너고 작은 강 쪽에서 이제 불빛이 났고. 사람이 데릴라, 그때 맞아. 사촌 오빠가 데릴라 왔었어. 맞아. 친척이. 그때 엄마가 이제 숨을 맞아. 이렇게 쉬었던 게 생각이 나. 그래서 뭔가 잘 됐구나. 뭐 뭔지 모르지만 일단 됐구나. 이렇게 내 탈북 과정이 그거였었어. 그리고 이제 중국 생활. 그 전까지 북한에 살 때는 엄마와 사실 교류가 크게 없었어. 엄마는 자꾸 밖에 나가서 장사를 장사를 해야 하고 되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 엄마와 함께 살았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 맞아. 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엄마의 멋진 모습인데, 낮에는 벽돌을 나르면서 일을 하셨고, 밤에는 중국어 책 하나를 통째로 외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 한국에서 말하는 주경야독. 그게 기억나? 그게? 엄청 내가 기억나. 공부하는 거 봤어? 봤지. 엄마는 나 본 거 기억을 이제 나 못해. 봤는지를 몰랐잖아. 근데 뭐래? 나는 화장실을 가느라 이렇게 깼는데 불이 어둡게 켜져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그때 저게 바로 공부구나.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엄마가 북한에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학구열이 또 의외로 강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그래서 나를 내가 한글도 아직 못 된 상태니까 맞아. 한글이랑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조선족 학교에 나를 보냈단 말이야. 이 생각난다. 니 그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글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돼요. 그럼 중국어 학교에 보내게 되면 중국어만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조선족 학교에 보내자. 이래서 늘 조선족 학교에 가서 두 나라 말을 동시에 배울 수 있게끔. 맞아. 그렇게 결정했었어.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큰 자산이었어. 중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한국어도 또 잃지 않고 그치. 할 수 있게 됐었어. 그렇게 이제 나는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오게 되셨지. 그치. 맞아.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다시 길이 얼러지게 됐고, 엄마는 언어도 이제는 많이 됐고, 중국어 의사소통이 중국어 됐으니까 조금 먼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가셨고, 저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 일본어랑 중국어에 능통하셔서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일본어랑 중국어를? 내가 돈 벌러 나갔을 때 할머니 너 공부시켰구나. 뭐 1, 2, 3하고 빠바, 마마 이런 거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덜 어려웠었던 것 같아. 언어에 대해서. 그게 할머니 있었고. 큰일 했네. 엄청 큰일을 했지. 왜냐면 듣기로 내가 태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내가 기억하는 세상에서 첫 번째 모습이 할머니였어. 할머니께서 항상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 갓난아기 때 온몸을 이렇게 쪼글쪼글해서 추워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이랬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솜을 이렇게 갖다가 나한테 덮어주셨대. 근데 그때 이제 이 추웠던 거를 이 쪼그라들었던 몸을 이렇게 펴면서 편안하게 자던 모습이 생각나신다 하셨거든. 할머니가 계속 그 얘기 했구나. 맞아. 어릴 때 그랬었어. 왜냐면 시댁이 그때 당시 널 낳았을 때 가을에 났잖아. 근데 홍수가 났어 그 해. 유도 그렇게 날씨 휘몰아쳐가지고 막 홍수가 엄청 나서 시댁이 집이 산 밑에 집이 있었거든. 근데 북한은 부엌이라는 게 따로 있어. 주방에 보면 부엌이 따로 있어서 마루를 열고 부엌에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홍수 때문에 그 부엌에 물이 꽉 차서 불을 떼지 못했어 집에다. 불 떼지 못한 곳에 너가 일주일 동안 있었었거든. 그때 할머니 상태가 엄청 아픈 상태였어. 온몸에 상처투성이라 나는 개인적으로 또 엄마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너를 낳고 그 추운 데서 불 못 떼서 얼마나 추운지 시댁이. 야 그래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야. 야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언니가 한번 우리 집에 왔다가 이 사연을 내가 있는 상황을 파악한 거야. 그래 파악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야 집으로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구르마 타고 내가 걸지 못해서 구르마 타고 널 안고 출산을 한 상태에서? 출산을 한 상태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너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할머니 그 모습 보니 야 얼마나 추웠습니까. 제일 따뜻한 요런 온돌에다 이렇게 싹 눕혀놓고 섬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추워서 요리고 쪼그랬던 게 그 애기가 뭘 알겠니. 그걸 파들파들 떨면서 팔 피고 다리 피고 쭉 피고 있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데려오지 않았으면 얘 큰일 날 뻔했었네. 그 얘기 옛말로 하더라고. 할머니도 그때 아프셨는데 이라도 못 났어 할머니가. 나를 케어하셔야 했길래 맞아. 그랬지. 그랬었어. 그래서 엄마 그 얘기 하더라. 나중에 환자 위에 우 환자가 왔다고. 내가 우 환자. 엄마가 그때 당시 사실은 엄마 할머니가 다리 보면 근육이 다 빠져서 뼈에다 가죽만 씌워놨었어. 근데 새끼가 내가 오니까 내가 환자 돼서 오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 밥하더라. 할머니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은혜 때문에 손녀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 얘기 했어. 들었던 기억이 나. 너 때문에 다시 살아났대. 안 그러면 할머니 그 몸으로 계속 누워 있었다 지탱했다 하면 거기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뭐. 그 부들부들 떨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근육이 붙은 거야 다리에.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널 계속 안고 있고 낮과밤이 바뀌어서 100일 동안 낮에는 밤처럼 자고 밤에는 낮처럼 깨어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 본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것이 엄마한테는 도움이 됐더라고. 그래서 엄마의 정이 많지. 너는 낳자마자 배꼽 떨어지기 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어. 그러니까. 그랬어. 내 인생에서 뭔가 할머니랑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어. 항상 함께 있는 늘 존재셨던 것 같아. 엄마 아니었으면 나도 힘들었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애를 누가 봐주니. 맞아. 서로가 힘들었지 그러면. 맞아.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할머니한테 널 다 맡겨놓고 할머니가 맞아. 외부 사업 학교에서 제기되는 일 가서 무슨 뭐 표창창 타라 오라 그다음 또 뭘 가지고 오라. 중국어 과제들이. 잘하시니까. 중국어 되고. 할아버지는 좀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러셨고 할아버지는 좀 중국 생활이 힘드셨어. 그러니까 오히려 좀 드시는 건 괜찮지. 괜찮았지. 북한에 비해 괜찮았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잡히면 안 되잖아. 공안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이제 밖에 나가시지를 못하셨거든. 할아버지는 조금 답답했었을 거야. 그렇게 답답해 하셨어. 그렇지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었냐면 밤에 활동했어 할아버지는. 근데 밤에도 활동하다가 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면 제콕 집에 올라오고 그랬었지. 맞아 눈치를 좀 봤지. 눈치 보니까. 한국에서 만약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시지만 눈치를 안 보고 다닐 수 있잖아. 눈치를 왜 봐? 여기 엘리베이터 숫자 옆에도 이렇게 점자가 있고 지하철에도 점자가 있고 그래. 블록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나는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지. 나는 안내견 보면 생각난다. 할아버지 생각난다. 그렇게 내 입장에서는 든든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니까 안정이 이제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잡히게 됐었어. 이제 학교 끝나고 할머니께서 평소에 데리러 오시는 시간이 있는데 평소보다 너무 늦으시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좀 안 좋다. 애긴데 뭔가 이상하다 이랬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할머니 표정이 엄청 근심이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고 뒤에는 공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감옥으로 갔어. 나는 그게 할아버지랑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 그때 헤어짐이. 누구도 몰랐지. 왜냐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나랑 있는데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려면 남자 여자 분리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저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할아버지는 중국어도 안 되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시니까 진짜 어린 아이처럼 콘크리트 바닥에 앉으셔서 발버둥을 이렇게 치셨거든. 근데 그 모습이
그게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마지막 모습인 거야. 또 평소 할아버지랑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게 할아버지가 엄청 점잖으셨거든. 점잖으시고 진중한 사람. 진중하신 분이셨어. 근데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나는 처음 봤고 뭐 그게 할아버지 마지막 모습이었고 나도 그 전에 한번 멀리 가서 돈 벌다가 중간에 한번 왔었어. 나도 중간에 한번 아버지 엄마 뵈러 왔었는데 너도 어떻게 지내는지 왔었는데 와서 그때 이제 과일도 많이 사놓고 아버지 좋아했으니까 과일도 사놓고 할아버지 옷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맞아 모자 이야기 모자도 있고 옷도 있고 지팡이 안경 맞아, 이거는 맞아. 내가 그냥 완전 풀로 할아버지 맞아. 옷은 그냥 풀로 내가 계속 맞아, 사드린 맞아. 거지. 여름이면 여름 옷, 겨울이면 겨울 옷. 근데 그런 걸 북한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사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할아버지 옷 모양이나 모자 모양도 모르시잖아 사실 안 보이시는데 다 손으로 만져보지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 도듬도듬해서 다. 아끼셨던 기억이 나. 엄청 아꼈어. 그거 왜 아끼니? 그냥 입어도 되는데 아무튼 막내가 사줬으니까 그랬겠지. 계속 만져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난 또 옆에서 아버지 여기 만져보라고 여기 털이 있습니다. 여기 맞아. 옆에 보면 이게 겨울에 목 착 올리게 되면 따뜻합니다. 아버지 여기 이렇게 에리하고 요 사이하고 사이 이렇게 단추로 딱 맞아. 지퍼도 있고 이렇게 딱 고정하게 되면 목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털모자 또 사드리고 그래서 할아버지 엄청 좋아했었어. 과일도 북한에서는 사과도 요만하고 배도 요만한데 중국에 오니까 배가 이렇게 크지. 그래서 아버지 아니 무슨 배가 이렇게 크냐고 양손으로 잡아도 이게 남았었거든. 고기 막 양손에 막 넘치게. 맞아. 커서 야 그거 북한에 나갔을 때 그렇게 외웠다 그러더라고. 잊지 못해가지고. 그 모자도 그렇게 아끼셨다고 이모가 전에 말씀하셨다. 들었지. 나중에. 그렇게. 전에 들었어. 돌아가시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 고발한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할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그게 좀 마음이 그치. 아직도 아파. 시대를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만난 거 맞아. 시대적인 비극이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희생물 시대적인 피해자들이고 그랬지. 맞아. 중국에서.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너를 데리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셨잖아.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 할아버지 마지막일 될지는 몰랐는데 그때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너 학교에서 오니까 할머니 이제 널 데리고 오잖아. 아이고 집에 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문 앞에 막 먼저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달려가나 하고 봤더니 너가 들어오는 거야. 맞아, 엄마 얘기했었어. 맞아. 너가 들어오니까 아니 책가방 받지. 그 다음에 널 데리고 침대 빨리 누워라고 보니까 양말 벗기지 바지 벗겨주지 옷 벗겨주지. 너는 무슨 공주님이더라. 집에 오니까 착 누워서 그냥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진짜 무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런 공주 어디 있냐 싶더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널 예뻐하더라고. 야, 깜짝 놀랐어. 그 해주는 모습에.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막 문을 향해 뛰어가는데, 나 무슨 귀한 손님이 오나 너더라고. 그렇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별을 하고 친척의 도움으로 엄마 지역으로 가게 됐지.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 적응하는 게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어머니가 있으셨으니까, 엄마가 또 보살펴줬으니까. 그렇게 나는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고, 한 얼마나 있다가 할머니랑 이모가 같이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 한 1년 정도? 아, 꽤 길었구나. 이모는 이모대로 따로 있다가 잡혀나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맞아. 같은 감옥에서 만났다 그랬어. 따로 잡혀나갔어.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잡혀나가고, 이모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고발당해서 잡혀나갔는데, 북한 감옥에서 만났다 그랬어, 두 분이. 그래서 거기서 언니랑 할머니랑 다시 이제 탈출을 시도한 맞아. 거지. 그 얘기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할머니랑 다시 만나게 돼서 이제 엄마, 할머니, 나 생활을 하게 됐지. 이모는 또 다른 곳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는 할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으셨잖아. 나는 너무 어려가지고 죽음이 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 그때. 할아버지
그냥 잘 살아 계신다 이렇게만 알려줬어. 그렇지. 어린애한테까지 그걸 알려야 되나. 그게 있었고. 근데 엄마가 너무 한 3일을. 나 일주일 울었어. 일주일 눈 이렇게 부어서 울고 있길래 또, 아유, 무슨 일인가. 그게 왜 그랬었냐면, 너는 할머니의 정이 많잖아. 나는 오히려 할아버지하고 많이 아빠니까. 시간을 보냈었어. 왜냐면 할아버지가 다치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역할이 바뀌어버렸잖아. 할아버지가 집에서 우리를 키웠거든. 할머니 계속 나가시고. 할머니는 돈 벌러 다니셨고 할아버지하고 나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끈끈했었어.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 할아버지랑.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야, 나는 그게 믿겨지지 않았고, 그리고 못해드렸던 후회들이 너무 많이 남았었고, 일주일 동안을 우는데 나중에 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더라. 진짜 뽀개지는 것 같더라.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안 보이고. 맞아. 그럴 정도로 그래 울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야 정신이 막 이렇게 돌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겨우 정신 차렸었어. 그렇게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살다가 이모가 먼저 한국에 오시게 됐지. 그렇지. 한국에 오시게 됐고 엄마가 그때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거지.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두렵잖아, 불법 체류. 항상 불안하고 나도 이제 학교 끝나고 하교할 때면 항상 뒤를 계속 돌아봤거든. 할머니도 교육을 항상 뒤돌아봐라. 누가 쫓아온 사람 있지 않냐. 항상 봐라 해서 그렇게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았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다가 엄마는 이제 이모가 한국에 오시니까 어떤 곳인지를 또 아시니까 엄마한테 알려줬지. 한국이 이렇다. 자유롭다. 엄마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할머니는 왜냐면 완전 반대파시잖아. 완전 강경하게 반대하시거든. 할머니 입장에서는 가다가 잡힐까 봐. 그러니까 그래. 중국에서 배고파서 탈북을 한 거랑 한국으로 가는 거랑 또 완전 다르잖아. 북한에서. 취급하는 게 그치. 정치적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아예 형량이 달라. 형량이 다른 걸로 전혀 기억해서 달라. 할머니는 조금 우리가 불안전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맘 편하게 있자. 목숨은 적어도 내놓지 않지 않냐.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질문을 했던 게 기억나. 은혜야 한국 갈래? 근데 천국의 계단 봤지 그때. 그러니까 나 안 그래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천국의 계단을 보니까 어리잖아. 놀이공원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한국 가면 그런 놀이공원에 갈 수 있어? 맞아. 근데 엄마가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게 많다고 했었어.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나 갈래 이랬거든. 근데 나중에는 후회되더라 내 대답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한국 출발을 하게 됐는데 잡혔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만약 가겠다고 말을 안 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진 않고 중국에서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후회가 좀 됐었어 당시에는. 우리 잡혔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한국행으로 한 그룹이 움직였었잖아. 그래. 그런데 이제 중국 군인들한테 잡혔지. 군인들한테 잡혔지. 군인들한테 잡히고 이제 다 같이 취조를 받잖아. 취조를 받으면서 그때 또 기억나는 게 나랑 할머니는 이제 노인과 아이라서 우리는 똑같은 말 반복해서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엄마가 또 시켰었어. 내가 그냥 다 죄를 내가 끌어 안으려고 그랬지. 그렇게 말을 했고 엄마는 이제 취조실에 들어갔는데 좀 있다가 그쪽에서 소리가 막 이상하게 때리는 소리랑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저 사람들이 뭔데 우리 엄마를 왜 그랬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당시에. 그렇지. 나는 그때 잡혔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이게 제발 좀 현실이 되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때 당시 엄마 나이 70대고 너 12살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겠니 이거. 나는 각오했지. 죽겠구나 북한 나가면 한국행이니까. 엄마가 그때 감옥에서 헤어질 때 할머니랑 두 분이 대화를 하셨다고 했잖아. 나를 데리고 갈지 북한으로 아니면 남길지. 할머니는 데리고 가자. 죽어도 같이 죽자고. 엄마는 그래도 너가 여기에 있어야 내가 잘못돼도 너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나중에 엄마가 말을 해줬잖아. 맞아.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감옥에서 헤어지면서 그때 우리 셋이 할머니 엄마랑 나랑 같이 한국 드라마에서 대장금을 봤었는데 자주 봤지. 엄마가 나보고 대장금처럼 살아라 라는 말을 했어. 만약 엄마가 그때 잘못됐으면 그게 진짜 유언
됐을 유언이지, 유언. 수도 있잖아. 아니, 난 유언이었어, 아, 그랬어? 그게. 근데 너한테 유언이라고는 말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올라오는데 할머니 옆에서 나를 팍 치더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마지막 모습, 약한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쑥 들어갔었어. 이게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강인하시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래서 장금이처럼 살아라. 맞아, 기억나. 왜냐면 장금이처럼 살라의 뜻이 장금이가 광군들에게 쫓기면서 엄마랑 같이 산에 도망갔었어. 산에. 그러다가 동굴 속에서 이제 엄마를 잃잖아. 엄마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장금이는 이 산딸기를 돌아가신 엄마 입에 넣어주고 맞아. 절을 하고 그때부터 혼자 씩씩하게 이겨냈거든. 근데 엄마가 나한테 원한 모습이 그건 거야. 그거였지. 나도 그걸 느꼈거든. 엄마가 그리고 헤어지면서 나한테 그랬어. 은혜야,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내가 꼭 약속할게. 돌아올게. 너를 만나러 다시 올게. 이렇게 했었어, 엄마가. 기억나? 기억나지. 제대 5년으로 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이니까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도 온다니까 와준대잖아. 그게 그때 당시 나는 죽음을 준비했었어. 죽음을 준비했는데 너한테만큼은 희망을 주고 싶었지. 기다림에 대한 그런 희망. 엄마가 언젠가 올겠구나.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네가 성장하잖아. 그때는 스스로 자신을 이겨내고 이 사회에 성장했으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준 거지 내가. 5년이라는 시간. 나는 못 돌아온다. 나는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너한테 5년이라고 5년 그랬구나. 기다려달라. 그리고 장금이처럼 씩씩하게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거라. 이렇게 와. 그게 유언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그 감옥에서부터 이제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진짜 생지옥이었어, 나한테는. 왜냐면 한순간에 뭐 와, 중국 땅이 엄청 넓은데 보호자는 아무도 없고 어디를 가든 엄마와 할머니가 생활했던 모습들이 생각나잖아. 뭐 흔적들이 생각나지. 할머니 이렇게 배 깎아주시던 모습. 그리고 나 무서워서 잘 때 악몽 꾼다고 할머니 손잡고 잤었거든. 그리고 응석 부리고 싶을 때도 할머니 하고 할머니 품에 이렇게 안겼고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헤어질 때 나한테 엄마 가방을 줬었어. 네모난 작은 천가방이었거든. 검정색. 기억나? 그거 계속 안고 잤어. 엄마 냄새가 있어가지고. 뭔가 엄마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근데 진짜 그때 숨이 막힐 정도로 계속 울었었거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던 거. 갑작스러운 일이잖아. 갑작스러운 예상을 일이고. 못했었어. 아예. 그럼 그게 그 12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어 그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격이 또 완전 바뀌었어. 내가 엄청 눈치밥 먹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아무래도 눈치 보게 눈치가 되지. 보이고 마음이 일단은 맞아. 그게 가장 커. 마음이 공허하고 뭐 하루아침에 맞아. 할머니 없지 날 제일 맞아. 사랑하는 할머니 없지 엄마 없지 뭐 맞아. 어떻게 하겠니. 맞아. 그때 우리 이모가 한국에서 이모도 놀라가지고 이모도 또, 잠도 못 잤다 그러더라. 내하고 할머니 잡혀갔으니까 남아있는 우리 조카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 해서 그랬더라고. 데려오셨고 이모도 항상 말씀하셨어. 너를 혼자 중국에 놓는 게 너무 마음이 불안했다. 빨리 데리고 오고 싶은데 돈이 일단 안 됐고 그래서 제출도 받으시고 일도 하면서 나는 진짜 100% 이모의 노력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어. 이모는 또 엄마랑 할머니가 북한에 계시니까 빨리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모는 이모대로 진짜 밤낮 없이 계속 나가서 일하셨고 맞아. 나는 나대로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공부 방법도 너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한글을 쓰는데도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적응하기가 처음엔 쉽지 않았어. 또 마음도 불안하고 엄마 할머니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이제 이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북한 아이들을 챙겨주는 공동체가 있었거든. 거기에 나를 보내셨고 나는 거기에서 많은 걸 배웠어.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제 실생활이지. 자기 양말 자기가 빨고 이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배웠었어, 거기 가서. 아이들만 있었지. 부모, 맞아. 아이들만.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 생활도 적응하고, 그치.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조금 사람이 되어가지. 우울하던, 조용하던 음침한 아이에서 사람이 이렇게 되어가는.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림이 있다 중요했지. 보니까. 왜냐면 이모랑 살 때 다녔던 학교에서는, 북한 아이라고 해서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걸 봤거든, 내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저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던 걸 말하면 저렇게 나한테 할까봐.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안 했어, 아예. 왜냐면 내가 쓰는 말은 사투리잖아. 그 막 중국말도 나올 거 아니야. 사투리여가지고 일부러 어눌한 척 했어. 말 못하는 척. 그렇게 했다가 이제 북한 애들만 모여있으니까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자신감을 조금 되찾은 것 같아. 조금 회복했구나. 그 맞아. 공동체에서. 그랬어.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내가 왔잖아. 정말 기적이지, 사실은. 왜냐면 같이 갔던 우리 그때 이렇게. 한 그룹이었는데 한국행을 하던 그룹들이었는데 12명이 뭐 다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엄마랑 할머니 살아온 것에 진짜 감사하고 한국 생활을 함께 하게 됐잖아, 할머니랑. 그게 너무 감사해, 진심으로. 함께 추억을 쌓고 대화하고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이런 게 나는 좋았었거든.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나서 그래도 장금이처럼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운명은 아니었고. 맞아. 그리고 5년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했어. 5년이 아니고 다행이었고. 나도 뭐 그렇게 살아왔어. 계속 말하는 게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주변에 가족이 지금 결국은 가족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너를 만나게 됐고, 또 우리 한 집에서 살게 됐고, 기적이지 뭐. 그리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 감사하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나도 진짜 감사해. 신기했었어, 그리고. 할머니랑 너랑 나랑 셋이 누워서 우리 3대잖아. 셋이 누워 자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 나 가운데 누웠었잖아. 너 가운데 눕고 할머니 네 손 잡고 자고 왼손은 내 잡고 자고 이렇게 잤잖아. 맞아. 야,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네. 집이 있고 쌀이 있고 TV가 있었어. 일단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했어. 일단 살아왔잖아. 너도 악몽 같은 게 있어? 엄마는 악몽 엄청 있어. 나는 그 헤어지던 장면들이 계속 생각나. 나는 내가 쫓기지는 않았었잖아. 근데도 막 쫓기는 꿈을 많이 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같이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할머니 뒤에 남겨져 있어. 할머니 챙겨서 손 잡고 가야 된다거나 이런 꿈을 계속 꿨어. 그게 한국행 하면서 그거구나. 왜냐면 그때 우리 같이 한국행 하다가 할머니 몸이 너무 안 좋으셨거든. 그때. 걸지도 못했지. 그래서 내가 업었었어. 엄마가 원래 없다가 엄마도 힘드니까 힘들었어. 같이 걷다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나도 할머니 내가 업을래 하고 이렇게 업었는데 할머니 힘이 없으시니까 도저히 못 업겠는 거야, 할머니를.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생각나, 나는. 지금도 꿔, 꿈을. 트라우마구나. 너도.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 위험과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늘 함께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더라고. 나는 한국에 와서 이제 15년 차인데도 가끔씩 탈북 스토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악몽이나 맞아. 트라우마 있어. 엄마도 많이 꿨었어. 폐쇄 공포증 이런 것도 있고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조그만 창문밖에 없었거든. 감옥 안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커튼 치고 다 이렇게 막아놓잖아. 그러면 괜히 숨 막혀. 내가. 그래서 가서 커튼 다 치워버리고 막 이래.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같이 10년인가? 그렇지? 우리 10년을 함께 그렇게 행복한 순간들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너무 소중했던 순간들 그렇게 보낸 게 할머니는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사셨지. 할머니는 할머니 꿈이셨다고 했잖아. TV 보시는 게 TV 할머니 보시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 TV 있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동네에 하나밖에 하나였어. 없었어. 그래가지고 드라마 하나 방송하면 온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 온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 때쯤이면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 그거 안 보이지. 할머니에게는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던 것 같아. 꿈이었지 할머니한테는. 다리 펴고 내 집에서 맞아. 내 테레비를 보는 게 내 꿈이다. 이랬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 꿈을 이루셨고 그리고
드라마 원 없이 봤었어, 할머니.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봐서 막 내용이 헷갈려서 맞아. 그러지. 혼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함께 살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도 있지. 사실은 북한에 있었으면 물론 60세에 돌아가셨을 텐데 이제 20년 더 사셨다고 말은 하는데 내 욕심이 조금만 더 함께 해주셨으면 할머니 건강은 계속 안 좋으셨는데 북한에서부터 안 좋았고 맨날 그랬었어. 탈북할 때도 안 좋았고 엄마도 북한에서 올 때 할머니랑 마지막일 줄 알고 인사를 했다 그랬잖아. 절을 하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위기를 너무 많이 겪었어. 내가 태어난 후부터는 할머니께서 몸이 점점 약해질 때였어. 그렇지. 북한에서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하기 전에는 할머니의 역할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딸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 할머니께서 쇠를 푸는 작업을 하셨다고. 그 탄광에서 와이어를 푸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와이어를 풀 때마다 녹이 나와. 녹이 제주를 푸는 작업이니까. 근데 그 마스크도 안 쓰고 쇠가루를 그대로 흡입한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폐가 굳어간다고 들었었거든. 병원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호흡기내과에 가니까 할머니 보고 총 맞은 적이 있냐고 막 이러는 맞아. 거야. 맞아. 아니 무슨 총 맞았냐고. 엑스레이 촬영할 맞아. 때마다 폐에서 반짝반짝 이런 게 보인대. 그런 적이 없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엄마가 마스크도 없이 그 와이어 작업을 하면서 쇠가루를 그대로 다 흡입한 게 폐에 가서 배겠나 봐. 그러니까 할머니 숨 쉬실 때마다 힘들어 하셨어. 그래서 나중에는 폐 부분 이렇게 굳어졌고 한쪽으로만 거의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 그때 내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니까 수술실에서 장기 이식하는 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우리 할머니 폐도 대체할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작용도 너무 많고 이식 자체가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웬만하면 뭐 하지 않게 하시고 이랬었잖아.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왜냐면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갔었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 쓰러지시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더라고. 근데 뇌졸중일 줄은 몰랐고 우리 다 몰랐었던 것 같아. 뇌졸중은 생각 못했지. 왜냐면 할머니는 일단 고혈압, 맞아. 고지혈, 당뇨 하나도 없었어. 엄청 날씬하셔가지고 체중이 42kg. 그래가지고 뇌졸중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냥 단 폐가 굳어지는 병. 맞아. 마음의 준비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폐 굳어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관심은 엄청 높았었는데 맞아. 뇌졸중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비도 사실 못했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거더라고. 심장 부정맥으로 부정맥이 뇌졸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첫 번째더라고. 뇌졸중에 올 수 있는 요인의 첫 번째가 신부전이더라고. 할머니 신부전이 있었었거든. 맞아. 심장이 이렇게 투두둑, 투두둑 이렇게 떼었었거든. 그래서 나는 폐에 굳어지는 병은 그렇게 할머니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계속 체크를 엄마 했어. 엄청 신경 썼어. 심혈관 내과랑 맞아. 그다음에 그 신부전도 가서 치료했고 폐도 같이 치료했어. 완전 여기 뭐 담당 의사들이 있을 정도로 등록이 됐었어. 근데 난 뇌졸중에 올 줄은 정말 생각 못했어.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병으로 결국은. 나는 쓰러지셨다고 하실 때만 해도 돌아가실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할머니께서 계속 아프셨거든. 계속 아프셨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또 죽는다 산다 또 다시 살아나고. 그 정도로 정신력이 정말 정신력이 장난 아니야. 뛰어난 할머니였는데 내가 이렇게 크고 성장한 만큼 할머니는 그만큼 약해지셨더라고. 노쇠하지 아무래도. 그걸 이제 간과한 거지. 나는 그랬거든. 할머니 볼 때마다 할머니 이제 나 결혼하고 아기 낳는 거 증손주까지는 보셔야죠 이랬거든. 할머니는 통일되는 거 다 본다 그랬어. 맞아. 할머니는 이제 엄마가 그랬잖아. 내가 두벌 새끼여가지고 나한테 사랑을 처음 줘봤다고. 엄마네 때까지는 할머니 바쁘셔가지고 사랑을 줄 시간도 없었잖아. 없었지 우리랑.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한국에 오고 나랑 같이 살고 나를 예뻐해 주시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 이모들. 그래서 항상
이모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내 새끼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또 할머니 꿈이, 소원이 또 통일이시였고,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 할머니의 마지막이. 아쉬운 부분이 더 큰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기둥 역할을 하셨잖아.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고 뭐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든든해.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지주였어, 할머니는. 그리고 맞아.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면 우리가 같이 엄마랑 나랑 할머니 계시면 이모랑 오빠도 같이 와가지고 가족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또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모들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한테는 큰 부분이니까 사건이잖아. 엄청 나에게는 한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는데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니.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항상 가던 길에 갔잖아. 근데 버스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오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건데 나는 그게 충격적이어서 뭔가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쯤은 달라졌겠다 싶은데 세상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너무 슬퍼서 혼자 길에서 울었어. 엄마한테는 말 안 했었는데 빵집 앞이었거든. 거기서 엄청 울었었어. 그렇지. 그게 뭐 진실이라고 믿겨지지 않고 아직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할머니 손길이 느껴지고 그리고 엄마가 그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한테 그랬었어. 은혜야 넌 좋겠다 엄마 있어서. 엄마가 엄마잖아. 근데 나는 엄마 없으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1초는 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를 더 열심히 케어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 그때 많이 슬펐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할머니 부재가 다 흔들렸었어. 우리 가족이 다 흔들렸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할머니가 안 계시고 할머니 부재하셔도 하늘나라에 가서 또 우리들의 행복을 빌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할머니 바람이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걸 늘 살아 계셨을 때는 늘 그걸 바랬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인생, 노드디 주어진 인생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할머니한테 좋을 것 같아. 또 할머니가 그걸 바라고 계시니까. 나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여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 감사하고 또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유일한 사람이잖아. 나만 바라보셨던 분들이시니까 감사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뭐. 너무 감사해 나는. 그리고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또 있게 되었고 나는 또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감사해. 엄마 딸로 태어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로 태어났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딸이랑 딸이 탈북 스토리 그리고 북한에서의 생활, 중국에서의 생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추억 이렇게 말씀 나누는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